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유튜브 영상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일단 선생님들 유튜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뭐 첫 번째로 원격 수업을 했을 때 많이 활용하셨죠. 유튜브 영상을 제시하고 학생들한테 뭐 자기도적으로 좀 학습을 해라, 이렇게 과제를 제출한 경험이 많았을 겁니다. 이런 걸 컨텐츠 제공형이라고 불렸었죠. 이때 학생들이 유튜브를 그냥 보기만 하고 플레이만 시켜놓고 계속 답답한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유튜브 영상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교실에서 학생들과 수업 중에 선생님이 수업 보조 자료로 활용을 많이들 하시죠. 근데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영상이 쭉 플레이가 됩니다. 잠시 일시정지 해놓고 질문도 많이 하시죠. 근데 그 일시정지 하는 타이밍을 딱 맞춰서 화면에 질문이 들어가면 어떨까? OX 퀴즈라든지 객관식 문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집에서 스스로 공부하라고 과제로 제출할 때도 수업 시간 외에 집에서 하라고 과제를 제시할 때 영상만 틀게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상호작용 콘텐츠가 있다면, 그러면 유튜브에 상호작용 콘텐츠를 넣는다는 게 뭐냐? 유튜브 영상이 진행되다가 뭐 텍스트라든지 링크, 빈칸 채우기, OX 문제, 객관식 문제가 팝업돼서 나옵니다. 직접 만든 영상뿐만 아니라 어떤 유튜브 영상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넋을 빼놓고 또는 멍하니 유튜브 영상을 보지는 못하겠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과서 이제 국어에 인상 깊었던 일을 쓴 글로 책을 만들기 주제가 있는데, 그래서 책 표지 퍼즐을 만들어 영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영상이 쭉 이제 플레이가 됐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 영상에 책 표지 만들기에서 이제 책 퍼즐 만들기 할 때 테이프를 붙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테이프를 붙일 때 그냥 선생님이 잠시 멈춰놓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짧게 짧게 해야 되냐? 길게 붙일 수도 있냐? 뭐 길게 붙일 수도 있다. 그런 질문을 아예 영상에 팝업되게 해서 질문이 나오고 OX 체크를 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죠. 자, 그러다가 쭉 진행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 구간을 줘가지고 텍스트가 뜨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셨죠? 쭉 가다가 마지막으로 영상에 이렇게 메시지가 뜨면, 사실 이 영상은 그 선생님이 직접 만든 영상이었으면 하고 싶은 말을 뭐 영상 안에 소리라든지 또는 텍스트로 넣었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내가 만든 영상이 아니라 내가 수업 시간에 활용하고 싶은 영상으로 다른 사람들이 만든 영상을 이렇게 따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을 써서 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넣을 수도 있고요. 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습득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가장 이 상호작용 컨텐츠의 가장 장점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용을 굉장히 기계적으로,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영상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상 콘텐츠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학습에 조금 더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게끔 한다는 것이 이 콘텐츠의 굉장한 장점이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 콘텐츠, 유튜브 상호작용, 상호반응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크롬을 여시고요. 클래스 메이커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클래스 메이커라고 티처빌에서 만든 웹도구입니다. 클릭하시고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메이커에는 뭐 라이브러리, 공유자료, 도움센터 같은 거를 볼 수도 있고요. 교과서 설정을 눌러서 몇 학년 몇 학기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6학년 2학기로 이제 해서 국어, 뭐 국정이라든지 뭐 사회, 체육, 이제 교과서명이 있죠. 여기 선택해서 저장을 누르면 6학년으로 6학년 2학기로 설정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해당하는 단원 차시를 한번 눌러보시고요. 여기 이제 수업 자료가 50개가 건색이 됩니다. 뭐 전문가 추천 자료,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영상들을 보시고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찾은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내가 만든 유튜브 영상을 가지고 상호반응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 등록 버튼이 있죠.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자료, 상호반응 미디어, 빈칸 채우기, OX 문제, 객관식 문제를 여기 해당 6학년 2학기 국어에 3단원 타당한 근거로 글을 써요에 6, 7차시 컨텐츠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상호반응 미디어 컨텐츠를 누르겠습니다. 유튜브 URL을 통한 추가를 할 수도 있고 검색을 통한 추가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논설문, 주장하는 글쓰기 쉽게 쓰는 방법, 여기에서 요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물론 직접 찍은 영상도 상관없고요. 검색을 해서 나온 영상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 유튜브 영상 있죠? 이걸 공유 버튼을 눌러서 링크 주소를 따겠습니다. 그 다음 클래스 메이커에 들어가셔서 유튜브 주소를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이 이렇게 등록이 됐고요. 상호 반응 추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링크 주소, 빈칸 채우기, OX 문제, 객관식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썸네일은 기본 썸네일로 할 거냐, 직접 등록을 할 거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제목, 동기유발이냐, 개념 설명이냐, 학습 정리냐,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개념 설명과 학습 정리를 체크했고요. 2개까지만 가능합니다. 활용팁에다가 주장하는 글쓰기, 예를 들어 논설문 쓰는 방법을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과제로 제출하거나 수업 전 글쓰기 전에 한 번씩 보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 주장하는 글쓰기 참고 발문은 이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공유 여부는 공유를 체크해 주셔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겠고요. 공유 자료 수정 여부는 내가 만든 자료를 누가 재편집하게 하느냐, 이게 수정 가능이죠. 또는 불가하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의 상호 반응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영상에 상호 반응을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텍스트, 링크, 빈칸 채우기, OX 문제, 객관식 문제가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여러분, 주장하는 소리를 한번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어느 영상에서 객관식이 들어오면 좋을까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2분 23초 정도에 여기다가 객관식 문제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2분 23초에서 2분 33초까지 이 객관식 문제가 표시가 되게 하는 시간 표시란입니다. 저는 굳이 이렇게 10초까지 할 필요 없고요. 1초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럼 1초만 딱 보여주고 휙 지나가면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일시 멈춤으로 체크하겠습니다. 표시 방법을 버튼식이냐 포스터형이냐. 버튼식은 사용자가 누르면 열리는 있는 접힌 상호작용이고, 포스터는 한 번에 딱 뜨는 겁니다. 저는 포스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질문을 하나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서론을 쓸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아닌 여기다가 이렇게 굵게 한번 처리해 볼게요. 자, 보기 1번에다가 내가 왜 이거를 쓰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텍스트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느끼게 한다. 저기 보기 추가가 있죠? 누르면 또 3번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서론에서는 내 주장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세 번째 보기를 정답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자, 상세 옵션 누르면 리트라이 제시도 버튼 활성화, 버튼 활성화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냥 이거는 건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상호 미디어 산호 반응 미디어 객관식 문제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요거를 이렇게 창 크기를 넓혀서요, 학생들이 또는 누군가가 보는데 문제 없게끔 창을 크기를 정리를 합니다. 재생 버튼을 누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재생 버튼을 누르면요, 이 3초 딱 돼서 일시정지 되면서 이렇게 산호 반응 컨텐츠가 나옵니다. 다음에는 OX 퀴즈를 한번 넣어 볼게요. OX 퀴즈를 넣을 만한 곳에다가 커서를 이동하고요. 자, OX 문제 버튼을 누릅니다. 시간 표시는 역시 1초 정도만 하고 미디어 일시 멈춤 누르면 이 시간 표시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포스트 형식으로 하고 질문은
붙여넣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붙여넣기 할 때 제가 한글에 있는 문서 파일에 있는 것을 붙여넣기 했는데 서식이 있는 파일로 들어가잖아요. 이럴 때는 텍스트만 넣고 싶다. 여기 크롬 주소창에다가 넣으시고 다시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 붙여넣으면 원래 요 질문란에 있는 서식 그대로 텍스트만 들어갑니다. 결론에서는 근거들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라고 마지막으로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끝을 맺을 수 있다. 답은 정답이죠? 참, 거짓 중에서 참 눌러서 완료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상세 옵션에 들어가서 정답에 대한 피드백과 오답에 대한 피드백을 넣을 수 있습니다. 완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역시 창이 뜨면 이렇게 네, 학생들이 보기 쉽게 창을 제대로 크기를 맞춰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문장이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여기 가서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뭐 좀 더 키운다든지. 근데 아직 여기에서 이 클래스 메이커에서 이제 질문 넣고 문항 넣고 하는 것을 아주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게 사람이 정말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게 기능이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OX 퀴즈 했으니까 이제 빈칸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요 정도에다가 빈칸 채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일시 멈춤을 할 거면 1초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포스트하고 빈칸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빈칸을 채우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시 삭제를 누르고요. 여기 빈칸 채우기 들어가셔서 아까 한 것처럼 1초만 하고 일시 미디어 멈춤 포스터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입력해 주세요. 질문은 그대로 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문항에 나의 직업은 별표 있고 입니다예요. 별표 사이에는 답으로 체크될 수 있는 거를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답을 별표 사이에 넣으면 됩니다. 근거를 잘 들어야 하며 첫째, 둘째, 셋째 등을 써서 명료하게 밝히면 좋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고 아까 썼던 내용들이 입력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근거라고 답을 쓰고 체크하면 정답 처리가 되겠죠. 자, 다음에는 링크를 하겠습니다. 링크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썼던 요 블로그 포스팅을 학생들이 보게끔 하겠다 하면 얘를 URL 복사를 누르고요. 다시 여기에서 링크 눌러가지고 미디어 일시 멈춤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미디어 일시 멈춤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링크 주소를 놓고 다른 학생이 쓴 주장하는 글 논설문을 보러 가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비주얼의 배경색 반투명한 회색깔로 하고 상자 그림자를 넣을 거냐. 그래서 완료 버튼을 누르면요. 자, 이렇게 링크 주소 클릭 버튼이 뜨죠. 텍스트는 어떠냐? 여기에서 텍스트를 눌러서요. 이것도 일시 멈춤 하느냐 안 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포스터 형식으로 하고 텍스트 예를 들어 주장하는 글쓰기 글 논설문 주장 글의 주제는 환경입니다 라고 하고 비주얼은 저는 이제 우리가 흔히 붙임딱지 포스트잇은 이 노란색 옅은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뜨죠. 클릭해서 얘를 볼드 굵게 처리하고 다시 완료를 누른다든지 하면 이렇게 붙임딱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10초간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등록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뜨는데, 자, 여러분 주장하는 글 끄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때쯤 가면 이건 이렇게 하고 객관식 문제가 뜨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답 확인 누르면 이렇게 틀렸네요. 다시 풀기 내 주장을 이야기해서 안 된다. 이게 정답이죠. 정답에서 이렇게 정답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이제 한 개 답변됐다라고 뜨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요쯤 가서 이제 보면 자, 여기다가 근거를 잘 들어야 된다고 했죠. 정답이네요. 재생 버튼을 누르면 다시 이제 2개 답변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또 체크하면 3개 답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재생 버튼 누르면 답변이 됐죠. 쭉 가서 이제 10초간 이 노란색 텍스트 창이 보이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나면 여기에 링크 주소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링크 주소가 뜨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이거를 위 내용을 모두 확인했느냐 체크하고 등록을 누르면 상호 반응 자료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호 반응 등록 자료에 각 교과서 이제 해당 차시에 뜨는 걸 볼 수 있죠. 얘를 눌러서 이 공유 버튼을 눌러서요. 주소 복사해서 요 상호 반응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차시창을 이제 예를 들어 구글 클래스룸이 됐다든지 네이버 밴드, 블로그, 카페 주소, 카카오톡 링크로 학생들한테 보내서 학습을 하게끔 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오늘 유튜브 영상에 학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호 반응 콘텐츠 만들기 예시 자료 보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